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마크 영어국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로 살펴보는 올해 미간고 국어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미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연휴 동안 잘 쉬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마무리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 나가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간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등을 분석할 거고요. 출제 경향,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내용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총평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험은 군더더기 없이 기본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사항별로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요. 의문의 변동은 교체, 축약, 첨가, 탈락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1번 문항이 의문에 대한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음 체계표와 단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학교 내용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접목시켜서 출제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문학 작품을 이해할 줄 아느냐,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전에 학습했던 문학 작품 내용 등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지점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물어보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학 개념어 내용에 대해서 이 특정 문학 개념어를 알고 있고 그것이 실제 문학 작품 상황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반영하고 적용할 줄 아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총 24문항이었고요. 100% 객관식 형태로 출제됐습니다. 영역별 출제 비중은 문법이 8문항, 그리고 문학이 16문항인데 문학에는 소설이 12문항, 시가 4문항 출제됐습니다. 사전 고지된 문학작품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고요. 향수, 허생전, 종탑 아래에서 사향, 광문자전,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가 됐고, 외부 지문으로 나온 건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제망매가, 그리고 호질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한 중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역별 출제 포인트인데요. 문법은 의문의 변동 내용인데 사실 1번 문항이 공부가 조금 덜 된 학생들에게는 의외로 난관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자음 체계표와 단모음 체계표가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에서는 체계표를 주고 그 표 안에서의 해석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표를 주지 않고 보기 상황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제 가능한 영역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표준 발음법의 조항과 실제 발음 간에 연결시키는 과정 등을 물어본 문제가 2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조항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씩 끊어서 읽을 줄 알고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법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좀 오랜 시간부터 공을 많이 들였었고요. 특히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보석함 300이라고 써놨지만 300개의 알짜 문제들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공했던 문제의 수는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선택지 하나하나 이겨내려는 노력을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좀 수월하게 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문학에서 시를 보면요, 외부 작품을 싣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작품 감상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별을 줄 만한 고난도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문항별로 선택지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그래도 꼭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고 문학이라는 영역을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있는지를 물어본 선택지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 특강을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택지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가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 나가는 과정들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에서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주로 물어본 내용은 서사갈래, 그러니까 소설의 특성, 그러다 보니까 학습지 형태로 나눠주셨던 시점이라든지 화자라든지 뭐 이런 문학 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학 개념 등을 학생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미리 좀 충분히 개념을 제공하셨고, 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선택지를 구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서사갈래 소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문장의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인데요. 학생들이 소설이라는 장르를 보면 그냥 재밌게 읽습니다. 재밌게. 물론 소설은 재밌게 읽어도 충분한 그런 장르이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상의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 소설이라는 걸 가르치고 배울 때는 그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 간에 변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학생들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건 이 문장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그냥 겉에 써 있는 걸 보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왜 이런 말을, 작가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라는 걸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읽어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언제나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득점 학생을 구분한 문제들은 허생전에서 13번 문제, 광문자전에서 15번 문제, 종타와래에서의 23번 문제 정도인데, 공통적으로 문장의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은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되게 오랫동안 고민도 많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심적인 부담감도 컸었을 텐데, 그 시험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전략을 수정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이 한 페이지로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국어 능력과 내신 성적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냥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모두가, 제가 가르치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내신 성적을 1등급을 맞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2개가 있는데, 여학생에게 이야기할 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학교의 시험지를 훔치거나, 두 번째, 내가 여장을 해서 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시험장에 대신 들어가는 거, 이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모든 제 커리큘럼을 똑같이 따라온 학생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는 아예 그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평균적 점수가 비교 집단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학생들이 정말 똑같은 점수를, 똑같이 고득점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은 학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잘 이야기를 하면 좋은 영역일 수 있겠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신 성적과 국어 능력의 이 상관도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나 정의 값에 부의 값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한 사례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어떤 여학생입니다. 벌써 성별이 특정이 됐네요. 이 학생의,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국어가 모의고사가 7등급입니다. 7등급.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국어 능력이 좋은 학생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 국어 능력은 매우 뒤처지는 학생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번에 미영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 2개 틀렸습니다. 2개.
두 개를 틀렸는데 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두 개를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과연 국어 능력과 내신 성적의 상관도가 그렇게까지 높을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신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매우 일치하는 거니까 후천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쾌감 같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의 쾌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생은 똑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학교에서건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학생들 간에도 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이 학생에게 제가 특별히 더 주문했던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끌고 간 지점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엄청나게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국어 성적이 잘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결국 자신의 성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질문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저희 학원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으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저를 괴롭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지만 제가 모두 다, 왜냐면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택지 한 선택지를 제발 아깝게 여기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착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적을 결국 가르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은 비단 국어 영역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진짜 조금 더 나은 스코어를 받고 싶다, 내가 지금보다 한 단계 점프하고 싶다면 선택지 하나하나에 집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의 결과를 낼 거라는 것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령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느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이 다른 과목 당연히 다 잘 봤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이제 특히 국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4주 전에 핸드폰도 반납을 하고, 저한테 핸드폰도 반납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나름대로 뭐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한다면 제가 더 호되게 혼낼 겁니다. 이 학생은 지금부터 더 몰아붙여야 됩니다. 국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온 거니까 있는 힘껏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실 어떻게든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뭐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고사는 어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결과는 냉정하게도 한 학기에 한 번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지금 본인 점수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한 등급 한 등급이 엄청나게 아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잊으시고 부디 남아있는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눈에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나가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학원이 영어 국어 학원인데 미강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내신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주와 다음 주는 조금 더 수능 중심의 문학 개념어 그리고 이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좀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본격적인 내신 준비는 저희는 6주 전인 5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미강고등학교 1학년 수업은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시작하고요. 5월 25일부터 7월 1일에 시작하는 기말고사 전까지 총 6회 수업 진행 예정입니다. 시험 기간이 만약에 이번과 같이 7월 5일 정도에 위치가 하게 된다면 수업 횟수는 한 회 정도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미강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한 시험 그리고 다양한 수행평가들을 전반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1학년 1학기 마무리하게 되는 그 시점에 좋은 결과로 어쨌든 아쉽지 않은 한 학기를 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마크 영어국어학원의 이동길이었습니다.